네, 알고 싶은 핵심을 묻고 명쾌한 답변을 듣는 순서 스트라이크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판단 절차와 쟁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두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오늘 변론 기일이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청구인의 입장에서 네.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또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서 그동안 통합진보당이 추구했던 게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의 변론을 했고, 그리고 또 정부 측 변호인의 입장으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죠. 권성 변호사가 변론을 펼쳤고, 또 통합진보당 대리인의 자격으로 김선수 변호사, 주로 민변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김선수 변호사가 또 그동안의 통합진보당의 활동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또 통합진보당을 변호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11월 5일 날 지금 정당해산 심판 제소가 있었죠. 그리고 아마 12월 15일하고 12월 24일이죠. 12월 24일하고 1월 15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준비 절차가 있었고 아마 본 절차는 오늘이 지금 처음 있는 절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든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긴 하지만 실제로 대표해서 법정에 나온 적은 아마 유사일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또 이정희 대표가 이제 어떤 당의 명문이 걸려 있으니까 당 대표 자격에서 지금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도 그렇고 통합진보도 그렇고 공이 정말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안인 것 같고, 아마 오늘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각각 이제 정부의 해산 심판의 개요, 뭐 때문에 이렇게 청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라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 아마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하고 동영상까지 준비를 해서 이제 법정에서 설명을 했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또 이정희 대표라든지 김선수 변호사가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아마 다음 기일부터는 이제 각 헌법재판의 전문가들을 좀 불러가지고 아마 정당 해산 심판의 어떤 절차라든지 효과, 그리고 통합진보당 강령의 유연성 여부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절차가 이제 후속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이 마지막에 어떻게 날지도 관심이지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제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고, 그리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또 직접 변론에 나섰기 때문에 변론 대결이 상당히 이제 치열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정부 측 대표가 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죠. 사시 23회인 황 장관은 대검찰청 공안 1과장과 대공, 선거 등 공안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이어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를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에 맞서 통합진보당 측의 변론을 맡은 사람은 이정희 대표입니다. 사시 23회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벌였고, 사시 38회입니다.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벌였고요. 이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공안통 검사 출신 장관과 통합진보당 대표의 격돌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첫 변론 기일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강대강이 격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참석해서 이야기를 변론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간통죄의 위헌 여부, 폐지 여부에 대한 것도 있었고, 사형제에 대한 이제 공개 변론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지금 차관급인 보통의 경우에 법무부의 법무실장이 대리인으로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자체가 사실은 지금 건국일의 첫 사건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심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과연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물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라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훈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훈시 규정이라도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전에 선거가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어느 쪽인가 한쪽은 지게 되는 쪽은 지금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양측 공이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이제 오늘 직접 변론에서도 진보당이 이제 위헌 정당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라고 이제 밝힌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위헌 정당이라고 보는 판단의 근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강령과 활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제 해산 사유가 되는데요. 예. 그 예.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당 강령의 그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목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목적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예. 활동은 크게 나누면 대내적인 활동이 있고 대외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외적으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소위 아로 모임의 그 내란 음모 활동 그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간첩단 사건에서 사실은 통합진보당 내지는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주요 간부나 당원들이 개입하지 않았던 간첩단 사건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실상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 내적으로는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2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됐던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의 예. 부정경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의 폭력 사태, 중앙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개파 간에 이제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 이거에 비춰 볼 때 당내적인 민주주의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소위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당 외적으로는 아로 조직 그리고 간첩당 활동, 당 내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일단 이제 통합진보당의 큰 노선이라고 삼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강령에 나타난 표현이 네.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실은 북한에 김일성 주석이 썼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또 대남 통일 전략을 그대로 대표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쓴 예. 개념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민중주권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데 민중주권 역시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의 보편적인 주권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특수계층을 배제한 어떤 네. 노동자라든지 농민 또 어떤 서민만을 위한 어떤 이 주권 개념이기 때문에 예. 우리 헌법상의 주권 개념과 충돌한다. 이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령을 주로 이제 정부 측에서는 문제를 예. 삼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어떤 통합진보당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든지 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공산주의적 경제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예. 이런 점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조직 활동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이제 김용남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아로 조직이라든지 또 1심의 활동과 같이 예. 통합진보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과거 어떤 간첩단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많이 연루가 됐다. 예, 예. 이런 점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정당 해산의 근거라고 이제 정부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통합진보당 측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 김일성이 썼다는 그 용어가 같다는 것은 정부 측의 그냥 단순한 상상력에 불과하다. 예.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 정부가 결국은 이 사건을 지금 정당 해산 심판에 제소를 한 것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국가기관의 어떤 선거 개입을 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사건들이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진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자주국방을 통합진보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예, 예. 과거 자주국방을 주장했던 것은 뭐 박정희 대통령도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결국 그래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뭔가 좀 서민이라든가 예. 노동자를 위한 지향점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간을 깨트린다든지 그걸 배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예. 그리고 남북한과의 관계도 평화적인 공존이라든지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한 쟁점과 다툼이 정부에서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예, 예. 또 헌법재판소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 네. 여러 가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헌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건을 접수한 다음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참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전망할 수 앞서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는 일종의 훈식 규정, 네. 뭐 안 따라도 큰 영향이 없는 규정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처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가처분 결정을 먼저 보통의 경우에는 통상 본안 결정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2월 4일부터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광역단체, 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예비 등록이,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절차가. 그런데 결국에 가처분 결정을 먼저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의 당적을 갖고는 출마가 불가능해지겠죠. 예. 근데 이제 가처분이 물론 기각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가처분 결정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고 본안에 있어서는 180일을 넘기든 안 넘기든 결정은 어느 쪽으로든 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동안에 통합진보당이 추구했던 목표 그리고 당 내외적으로 보여줬던 비민주성 그리고 북한과의 연계성 이런 것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 해산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전망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재판은 상당히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로서도 조금 난감한 부분이 뭐냐면 당장에 오늘 김선수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무슨 트럭 한 대 분량의 서류가 지금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간첩단 사건이나 이게 관련되는 예. 기록들이 아마 상당 부분 다 그대로 이제 등사가 돼서 제출이 된 것 같은데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읽어보기도 벅차다. 근데 예. 지금 11월 5일 날 접수돼서 준비기일 2번 하고 벌써 예. 본기일 들어가는 것은 너무 빨리 진행이 된다. 예.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은 어쨌든 피청구인 입장에서 지금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령 지금 통합진보당이 당장에 무슨 어떤 폭동이라든지 혁명을 모의한다는 이런 증거가 있으면 모르되 예.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는 한 가처분 절차를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 예. 아니냐라는 주장을 지금 통합진보당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 또한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마 가처분 자체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상당히 유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입증의 어떤 정도와 관련해 가지고 예. 예.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입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사소송 절차의 증거는 상당히 좀 증거 능력을 좀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 능력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증거 능력을 예. 부여하거든요. 근데 이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절차를 하면서 예. 형사소송에 준해서 지금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과거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마 일정 부분 그런 예.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위헌 심판 청구를 이 본인들 사건 심판하는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을 예. 위헌 소원을 해둔 상태에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재판 절차는 상당히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재판이 길게 갈 것이고 이제 입증이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이제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헌재의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쟁점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이 조직원들이 결국은 네. 북한과 얼마만큼 연계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강령 자체는 일단 강령의 대부분의 내용을 액면으로 보면 예. 그 자체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그렇게 읽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다만 거기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한 그 어떤 진보적 진보적 민주주의하고 예. 그다음에 민중주권주의 이 두 예. 가지 강령의 이 어떤 속마음이 결국은 북한식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이 두 가지 것을 정부가 입증해내느냐 못하느냐에 예.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판 절차가 좀 길게 늘어질 거는 통합진보당이 원하는 바고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음 기일이 이제 2월 18일로 2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선거 전에는 가처분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 강령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좀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 충분히 그 북한식의 주장에 그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통합진보당 강령을 보면 지금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으로 대체하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아무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전협정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주한미군에 주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그러면 당장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순간에 주한미군에 주둔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당 강령에
직접적으로도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강령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2월 18일 날 2차 변론 기일에서는 그 통합진보당의 당 강령 분석에 대한 정부 측의 또 대리인, 또 통합진보당 측의 대리인이 나와서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6월 4일 지방선거 이전에는 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지금 가처분 결정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안 내리고 그냥 이게 본안재판까지 그냥 아예 기각도 인용도 안 하는 상태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김용남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가령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이 또 가령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남한사의 무장 해제라고 보여지는 듯한 어떤 핵심 정책적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한민국의 핵심 헌법적 가치냐 예, 예. 아니면 일종의 뭐 북한과 정책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미를 동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엄밀하게 헌법적 가치를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핵심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복수 정당제라든지 또 어떤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또 어떤 선거제도라든지 삼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이지 가령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서 철수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느냐 아니느냐 또 북한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다는 친북 정당을 가령 뭐 북한 정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일종의 종북 내지 친북 성향의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건 어떤 정책적 가치냐 헌법적 가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데 이게 딱히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가처분을 바로 함으로써 특정 정당이 어떤 지방선거에 아예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결정을 내린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예,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예.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만큼 쟁점이 많은 거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몇 가지 듣겠습니다. 네, 김용남 변호사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